화를 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분노를 터뜨린 다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전체 연구 대상에서 20%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린 다음에 심한 자책감을 느끼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때로 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속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행동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고 또 잃은 손해는 무엇인지, 이익 대비 손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권해요. 처음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이런 건 기록을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듯이 이익 대비 손실을 따져보는 거예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만약에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점차적으로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자꾸만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이 분노의 실체가 어쩌면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죠. 나의 못마땅한 면이나 불완전한 면을 빨리 외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상대방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겠죠. 자꾸만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 성격 이전에 불안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이 그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은 했겠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굳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나의 불안이 어디서 온 건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왜 어렵냐면, 혼자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접근할 때는 접근하는 방법도 잘 모르거니와 무엇보다 저절로 방어작용이 일어나요. 내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도 저마다 아픔, 상처, 의식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거나 밖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설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그 과거에 접근할 때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두려움, 저항이 있다는 거죠. 특히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기억에 다가갈 때는 이 방어막이 마치 셔터처럼 착 내려져서 접근을 막아버려요. 그건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기억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게 하려는 일종의 보호 기능, 차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심리학 책도 많이 보고 이런 영상을 많이 봐도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좀 전에 말한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내면 깊숙이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셔터 밖에서 불 꺼진 가게 안, 문 닫힌 상점 안에 물건을 이렇게 구경하듯이 겉돌게만 될 수 있어요. 물론 책을 많이 보고 심리학 영상을 많이 보는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것, 이 알아차림이 가장 첫 관문이거든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또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지식이나 아는 것은 많아질지라도 정작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면의 통찰을 얻는 데까지 도달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의 무의식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함께 견인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말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은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상황이나 그 주제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계속해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계속적으로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해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성숙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성격이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굳어진 특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격을 개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끊임없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내 인생도 소모되고 허비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게 될 텐데, 그럼 또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괴롭겠어요.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쉽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누구라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요.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피면서 어떤 요소든 간에 하나씩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전보다 훨씬 원만하고 적응적인 성격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